자, 여름이 지나갈 때쯤 집에 남아도는 이 복숭아, 이미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남아서 금방이라도 상할 것 같을 때 아주 만들기도 쉽고 맛있는 복숭아 막걸리를 빚어보세요. 재료도 찹쌀, 누룩, 물, 복숭아 이 4가지만 있으면 간단하게 빚을 수 있습니다. 자, 긴 말할 거 뭐 있나요? 한번 전체 과정을 쭉 보시고 댁에서 꼭 따라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계속 홀짝홀짝 마셔서 유튜브 영상으로 쓸 막걸리를 따로 숨겨놨을 정도입니다. 너무 맛있다고 해서 꼭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재료는 찹쌀 1kg, 누룩 150g, 물 1.5L, 복숭아 4개입니다. 찹쌀이랑 누룩은 모두 쿠팡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 영상 더보기란에 달아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쿠팡을 이용 안 하시면 네이버에 누룩이라고 검색하셔서 이 소율곡 누룩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딱딱한 천도 복숭아 말고 물렁물렁한 복숭아면 더욱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정으로 누룩 150g을 계량합니다. 만약에 이런 주방 저울이 없으신 분들은 종이컵으로 2컵 가득 채우면 150g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물 1.5L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휘휘 잘 저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7시간 정도 불려서 찌꺼기는 걸러내고 물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찹쌀 1kg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찹쌀을 씻을 때는 빡빡 문질러서 씻지 말고 한 방향으로 빙빙 돌려가면서 씻어줍니다. 빡빡 문질러서 쌀알이 깨져버리게 되면 술이 써지고 텁텁해지기 때문에 깨지지 않게 조심히 씻어줍니다. 물을 바꿔가면서 맑은 물이 뜰 때까지 씻어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씻어서 쌀 씻는 시간이 10분을 넘어가지 않게 해줍니다. 쌀을 다 씻었으면 찬물에 넣고 불려줍니다. 4시간 정도 불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쌀을 불려서 술맛에 나쁜 영향을 주는 철, 칼륨, 칼슘 성분들이 물속에 녹아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쌀을 불리면 쌀 속에 있는 비소라는 물질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비소는 농약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인데 우리가 먹는 쌀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쌀을 오랫동안 불려주고 헹궈주면 물을 따라서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밥을 해먹을 때도 하룻밤 정도 쌀을 불린 다음에 헹궈서 밥을 지어 먹습니다. 자, 쌀을 불리는 동안에 발효통을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8L짜리 유리 발효통을 사용했고 이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발효통은 물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 소독용 알코올로 소독해주면 쉽고 빠르게 소독할 수 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은 약국에서 1,000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쌀을 불린 지 4시간 후에 불린 물은 버리고 2번, 3번 헹궈줍니다. 그리고 30분간 채반에 받쳐서 물을 빼주도록 합니다. 채반에서 물을 빼는 동안 찜기에 물을 가득 받고 끓여주도록 합니다. 30분 후에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여기에 쌀을 올려줍니다. 뚜껑을 닫고 40분간 찌고 20분간 뜸을 들입니다. 이때는 찜기 중간에서 김이 새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막아주도록 합니다. 자, 밥이 다 되었으면 넓은 쟁반이나 대나무 발 위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밥을 올려서 식혀주도록 합니다. 밥을 식힐 때는 선풍기를 사용해서 빠르게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밥을 뒤집어가면서 골고루 잘 식혀줍니다. 손등을 댔을 때 약간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만 식혀주세요. 약 30도 정도로 식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손등을 댔을 때 차가울 때까지 식혀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아까 불려놓은 누룩을 걸러주겠습니다. 채반에 받쳐서 걸러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 아래 걸러진 물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물 1리터가 필요한데 만약에 걸러진 물이 1리터가 안 되면 한번 걸른 찌꺼기에 다시 물을 붓고 한 번 더 걸러줍니다. 처음 걸른 누룩물에 두 번째 걸른 누룩물을 보충해서 1리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에 누룩을 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는 계량컵도 알코올로 소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누룩물이 잡균에 오염되면 술을 망치기 때문에 꼭 손, 주변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식힌 고두밥과 누룩물을 넣고 열심히 치대줍니다. 20분 정도 TV를 보면서 골고루 잘 치대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대충 하면 술이 제대로 안 되니까 꼭 20분간 골고루 치대주세요. 이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용 알코올로 소독까지 하고 골고루 섞어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치대다 보면 약간 죽처럼 찐득찐득해지는데 그렇게 됐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걱정 말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두밥과 누룩물을 섞은 것을 우리는 술덫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술덫을 발효통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효통에 담을 때는 대충 툭툭 넣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이 없도록 술덫을 한 번씩 꾹꾹 눌러주면서 담아줍니다. 이제 발효통 주변에 묻은 술덫은 닦아주고 뚜껑을 닫아 이틀간 발효시키겠습니다. 발효 온도는 30도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실내에 놓고 빚기 좋은 레시피입니다. 복숭아는 지금부터 이틀 후에 넣어줄 예정입니다. 미리 넣어주면 향이 다 날아가 버려서 복숭아 맛이 많이 안 납니다. 술은 12시간에 한 번씩 골고루 저어줄 예정입니다. 술을 빚은 지 12시간 뒤의 모습인데 고두밥이 물을 전부 흡수해서 아주 뻑뻑한 상태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섞어주세요. 이게 좀 모양이 그렇긴 한데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으로 섞어주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다시 주변에 묻은 술덫은 닦아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다시 12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법 물기가 생겨서 도구를 활용해서 저어주겠습니다. 이때는 역시 도구도 알코올로 깨끗하게 소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 가라앉은 것까지 위로 올 수 있게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묻은 술덫은 깨끗하게 닦아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다음 12시간 뒤의 모습, 그러니까 술을 빚은 지 36시간째 되는 모습입니다. 밑에 쌀이 삭아서 가라앉아 있고 제법 술이 고여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잘 저어주고 12시간 후에 걸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뒤 술을 만든 지 48시간 후 모습입니다. 이렇게 삭은 쌀이 아래 가라앉아 있고 중간에는 덜 삭은 쌀, 그 위로는 한번 끓어오른 자국이 있습니다. 술이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쌀이 한번 위로 확 끓었다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제 술을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걸르기 전에 복숭아 4개를 잘 씻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갈아주겠습니다. 영상에는 복숭아 5개를 준비했는데 해보니까 4개면 충분합니다. 복숭아 껍질을 잘 씻어서 벗겨주고 작은 조각으로 잘라줍니다. 어차피 갈아줄 거기 때문에 모양 상관없이 작게 툭툭 썰어줍니다. 이제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복숭아 4개를 갈면 500ml가 나오는데 만약에 500ml가 안 나오면 한두 개 정도 더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 복숭아를 술덫에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제 술을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걸을 때는 채반과 이 샤주머니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샤주머니는 인터넷에서 2,000원 정도에 판매하니까 이번 기회에 구입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알코올로 소독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으로 꽉꽉 눌러서 남김없이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병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담는 병도 깨끗하게 세척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술을 담는데 분홍빛 색이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달큰한 복숭아 향이 퍼지는 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께 꿀팁으로 청량한 탄산 복숭아 막걸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술을 담을 때 끝까지 다 담지 마시고 병 목 부분은 남겨놓은 약 술병의 3분의 2 정도까지만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산이 생기면 술을 열 때 한 번에 확 넘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리병을 사용하긴 했는데 집에 탄산 음료를 먹고 남은 플라스틱 병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이렇게 병의 3분의 2 정도까지만 술을 담고 뚜껑을 꽉 닫아줍니다. 뚜껑을 적당히 느슨히 조여놓으면 탄산 없는 부드러운 술을 마실 수 있고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탄산이 팡팡 터지는 그런 청량한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뚜껑을 꽉 닫아 놓은 술에는 세모 표시를 해놓고 3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일 뒤에 뚜껑을 꽉 닫은 막걸리를 열 때는 절대로 흔드시면 안 됩니다. 흔들고 뚜껑을 여는 순간 온 집안에 난리부르스가 나기 때문에 흔들지 않은 상태에서 병을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닫기를 반복해서
천천히 열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칵테일 잔에 따라주면 꽤 그럴듯한 복숭아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외국 칵테일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집에 복숭아가 남으면 꼭 한번 막걸리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사용한 도구들, 재료들은 모두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더욱 다양한 막걸리 만들고 싶으신 분들, 또는 술빚기를 더욱 깊게 파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술 읽는 집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클래스 링크는 댓글란에 달아두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수강생 만족도 100%의 완전 꼼꼼한 클래스라는 거 잠깐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욱 다양한 레시피와 재미있는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 봐!